수업 시간에 중요하다고 표시된 거 위주로 난이도 조절 좀 해서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의 파트에 보면은 앞부분 그냥 지나가도록 할게요. 뭐 이건 뭐 간단하고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소화해서 최소 단위로 분해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뭐 연동운동하고 이런 이제 근육이 있습니다. 그냥 계속 넘어갈게요. 계속 넘어가고 입도 그냥 넘어갈게요. 저작자고요. 잘 먹고 계시죠? 사실 침도 다 이제 잘 나오시고 넘어가고 이제 인도 식도 이것도 그냥 이제 삼키는 거 잘 하시잖아요. 알겠어요. 그리고 위부터 볼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소화가 이제 일어나면 이제 위부터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식도로부터 이제 음식물을 받아들여서 약간 이제 주머니 형태의 그런 이제 방 모양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위에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기저부는 이 이제 식도 입구 윗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위에서 윗부분에 이제 기저부고 윗체부는 이 중간 몸통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유문동은 이 앞쪽에 아래쪽 약간 좀 동굴같이 아래쪽에 있다고 해서 유문동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세 부분으로 이제 나뉘고 있고 그리고 이 이제 위가 이제 배출될 때 그 이제 마지막 출구에 괄약근이 있어요. 이제 음식물이 배출될 때 그걸 이제 유문 괄약근 이게 이제 조이거나 풀리면서 이제 위에 있는 이제 내용물이 이제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그 세 가지 이제 기능으로는 첫 번째가 일단은 이제 음식을 이제 저장하는 위가 좀 많이 늘어나죠. 저장하는 또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 음식을 또 저장하고 소장에 이제 소화하는 이제 세파를 넘지 않는 선에서 일정량씩 이제 내려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주요한 기능이 이제 단백질 소화죠. 소화효소, 펩신 이런 거, 염산도 분비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미즙이라는 형태로 이제 음식물을 이제 아예 죽 같은 형태로 만들어줘요. 위를 이제 막 혼합을 시켜주는 게 안에서 근력한 이제 액성 이제 죽 같은 혼합체 그런 이제 혼합을 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죽 같은 상태로 이제 소장으로 이제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위가 뭐 이완을 하면서 또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위 충만 같은 경우는 수용성으로 이제 이완되는 형태는 뭐 음식물이 많이 들어오면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래서 반사적으로 이완합니다. 그래서 음식 부피에 의해서 위가 이제 늘어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50ml부터 이제 1리터까지 엄청 이제 그 반경이 크죠. 그래서 1리터까지 이제 늘어날 수 있고 이제 몇 배 정도의 부피 변화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내 저장은 당연히 가장 가운데 부분, 바디 부분이 위체부에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저장이 이제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위 혼합은 주로 이제 위에 있는 유문동 제일 안쪽 아래쪽에서 이제 위에 여러 가지 액체들이 유미즙이 이제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이제 운동을 통해서 수축을 통해서 위 분비의 음식물이 이제 혼합되는 그러한 이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면서 역진행 상태로 유문 괄약근이 순간적으로 이제 운동에 신호가 오면은 다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역진행으로 이제 그 혼합이 생깁니다. 그래서 미즙 덩어리가 혼합이 일어나는 형태로 이제 일어납니다. 그거 그림으로 보면은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가 이렇게 운동을 하죠. 운동해서 막 수축을 하면서 내용물을 이제 밀어내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이제 수축의 이제 흐름이 이제 그 유문 괄약근까지 오면은 이제 딱 닫히게 됩니다. 괄약근이 닫히면서 이 이제 유문동 쪽에서 이렇게 역방향으로 흐름이 생기니까 거기서 좀 많이 혼합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 혼합은 그래서 이제 유문동 이제 가장 아래쪽에서 이제 일어난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소화하고 뭐 저장하고 이런 이제 섞어주고 그런 이제 위 내용물은 또 적절하게 이제 배출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12지장 쪽으로 이제 소정이 시작되는 그러한 이제 부분으로 이제 배출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위 배출, 유문동의 연동운동의 이제 조절이 통해서 이제 배출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이제 조절이 되는데 위에 있는 평활근, 탈분구 또는 가분구에서 조절을 하면서 연동운동을 통해서 배출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관련된 그 표에도 이렇게 잘 나와 있고 이제 그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위 배출을 이제 시키는 요인을 조금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이제 위 내용물이 이제 배출이 되는지. 그래서 일단 뭐 본문에 있으니까 이제 표는 이제 같이 참고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본문 내용 보면은 이제 일단은 이제 위 배출 속도를 조절하는 위인자는 일단 이제 그 내용물 미즙의 양이겠죠. 많으면 이제 팽창을 하는 거죠. 위의 팽창 같은 것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제 미조신경 또는 위호르몬 가스트린 이런 걸 통해서 운동성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미즙의 유동성 정도가 이제 배출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지장에서도 특정 인자가 이제 위 배출 속도를 이제 조절을 해줘요. 그래서 12지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즙을 이제 받을 준비가 될 때까지 대체적으로 이제 위 배출을 늦추는 억제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지방이라든지 지방비라든지 산도라든지 산투압, 고장성이라든지 또는 이제 팽창 정도 이런 거에 의해서 주로 이제 위 배출을 억제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극인자들 중에 12지장 수용기 반응해가지고 신경계 또는 호르몬적인 반응으로 이제 위에 있는 유문동의 연동운동을 억제하는 그러한 이제 시그널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계 반응으로는 뭐 위장관 반사라고 해서 내인성 쪽에 자체적인 그러한 이제 장신경계 이런 걸 조직이랑 아니면 좀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억제를 이제 매개를 할 수 있고, 이제 호르몬 이제 반응으로는 이제 엔테로가스테론이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이제 세크레틴이랑 이제 콜레시스토키닌 이거는 뭐 많이 들어봤죠. 약간 북처에서도 다뤘었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위 배출을 지연시키는 둘 다 이제 위 배출을 이제 지연시키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세크레틴의 기능이 뭐였죠? 비효치 지연 말고 기본주 자체적인 기능 기억나요? 세크레틴 분해 소화효소는 아니죠. 중화시켜주는 미즙의 산도를 중화시켜주는 기능 아주 뒤에 나올 거예요. 소화 파트가 당연히 나오겠죠. 콜레시스토키닌은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제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뒤에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 배출 지연 인자의 중요한 그러한 인자들 이거 좀 더 자세히 좀 더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방 일단은 지방기가 있으면은 이 이제 위 배출 억제에 가장 효과적인 그러한 이제 인자로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 소화 흡수 이건 이제 소장에서만 일어나죠. 리파제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더 필요한 거예요. 소장에서만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지방이 소화하니까 충분한 시간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콜레시스토킨 이런 것들을 방출로 위 배출을 지연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중국집 시켜 먹고 이제 먹으면은 엄청 포만감이 엄청 오래 가죠. 그것도 이제 중국집 이런 짜장면이나 탕수육이 기름이 많으니까 소화되면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위 배출 시간이 이제 지연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산도 높은 이제 산도가 이제 pH가 위에서는 주로 이제 2 정도 이제 낮은 그런 pH니까 그것이 이제 12지장에서 중탄산 나트륨에서 이제 중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이자 소화 효소들은 다 이제 pH 8 정도에서 이제 활성화가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불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산의 중화가 일어날 때까지 당연히 지연시켜야겠죠. 그래서 그런 중화하는 그런 이제
pH에 의해서도 이제 미배출이 지연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고장성, 삼투압이 높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유미즙에 뭐 당이라든지 뭐 단백질 이런 것들 용질이 많겠죠. 그럼 삼투압이 높은 그러한 이제 물질들이 소장에 막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이제 용질이 높으니까 삼투압이 높아져서 물이 소장 쪽으로 넘어오겠죠. 그러면 탈수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장성에 의해서도 미배출을 조금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팽창 자체는 이제 십이지장 쪽에 미즙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걸 인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천천히 좀 내보내라라는 이제 자동 신호를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 네 가지로 인해서 이렇게 미배출의 조절이 일어납니다. 감정 변화 뭐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위에 여러 가지 이제 소화액, 이제 위액이 이제 분비돼서 단백질이 이제 분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이제 한 2리터 정도의 위액이 생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제 위액이 분비되는 세포는 좀 크게 두 지역으로 좀 구분돼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산분비성 점막은 이제 비저부랑 위체부. 그러니까 이 약간 유문동 쪽이랑 비저부랑 위체부랑 조금 그 소화액의 구성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산분비성 점막이 좀 위체부나 기저부에 있고, 그다음에 유문선 지역은 또 좀 약간의 별도의 세포들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소화가 이렇게 함몰된 부위, 위액이 나오는 이제 함몰된 부위고, 그 아래에 여러 가지 미샘 그러한 이제 세포들이 이제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미샘의 이제 구조를 보면은 일단은 여러 가지 외분비, 당연히 소화 효소를 분비하니까 외분비겠죠. 그다음에 또 내분비도 있습니다. 뭐 가스트린 같은 거, 주변에 또 분비되는 그런 다양한 또 세포들이 이제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 이제 세 가지의 외분비 세포가 주로 이제 산분비성 점막, 아까 말했던 이제 이게 이제 위체부랑 기저부에 주로 존재하는 그러한 이제 부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점액세포, 점액을 이제 만들어서 분비하는 거죠. 그다음에 주세포, 벽세포, 주세포 보면 이제 펩시노겐을 이제 만드는 거고, 벽세포는 주로 연산 그리고 이제 내인성 인자를 만드는 그런 이제 세포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주로 이제 위체부랑 이제 기저부 쪽에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유문선 지역의 이제 미샘은 조금 구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점액이랑 뭐 페시노겐과 같은 점액세포랑 이제 주세포는 일부 또 존재해요. 이런 식으로 점액세포가 살짝 옅은 노란색이고 이제 주세포가 이제 주황색이죠. 그것도 존재하지만 플러스 이제 이런 이제 G세포나 D세포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분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G세포는 뭐 뒤에 나올 테지만 이제 가스트린을 분비를 합니다. 가스트린 분비하고, D세포는 이제 소마토스타틴을 이제 분비를 해요. 이건 이제 다 소마토스타틴 다 억제하는 거, 가스트린 다 자극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장크롬 층간소 유세포는 이제 히스타민을 분비해서 벽세포를 이제 자극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도 이제 내용 쪽으로 나올 테지만 이제 표에 이제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각 세포들의 좀 기능을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또 줄기세포도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화를 이제 왜냐면 이제 산도가 강하고 하니까 이제 손상을 빨리 입어요. 그래서 교체도 빨리 되고, 그래서 줄기세포가 빨리빨리 새로운 이제 분화 위세포로 이제 분화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빠른 분해를 통해서 여러 이제 여기 존재하는 다양한 세포를 분화하고, 그래서 대략 이제 3일마다, 특히 이제 점막세포 같은 경우는 3일마다 교체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일단 먼저 이제 벽세포부터 보면은, 벽세포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염산,
산성 환경을 이제 만들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pH가 이제 2까지 낮아지게 되게 돼요. 그래서 수소 이온이랑 이제 염소 이온이 이제 분비가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분비는 또 이제 산도가 높은 그러한 내강으로 농도 경사를 역행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내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수소 이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수포 내에 이제 물이 이제 수소나 이온이나 이제 수소 이온으로 이제 분해가 일어나면서 얘가 이제 프로톤 펌프 이제 통해서 수소의 이제 ATP를 이용해서 프로톤 펌프로 수소 이온이 이제 분비가 되고, 그다음에 염소 이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탈수소 요소에서 이제 중탄산염이 생기는데, 이게 이제 역수송체를 통해서 CL이 들어와서 이제 위 내장으로 분비되는 그러한 기전으로 이게 따로따로 이제 분비가 돼서 결과적으로 합쳐져서 염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염산을 만들어서 내뿜는 게 아니라 했죠. 염산이 세포 내로 있으면 세포는 녹아버리겠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이온별로 이렇게 내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염산의 이제 기능을 보면은 뭐 소화작용을 또 돕고 또 다양한 추가적인 기능이 있어요. 먼저 대표적으로 이제 펩시노겐을 이제 펩신으로 활성화시키는, 이건 다들 잘 알죠. 그런 산성 환경을 제공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근육의 그런 결합 조직이나 이런 걸 좀 분해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단백질 변성으로 3차 구조를 막 풀어주고, 또 효소가 좀 더 잘 분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고, 그리고 이제 pH가 낮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미생물 같은 그런 것들도 이제 죽여서 이제 면역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펩시노겐이 이제 비활성화 상태로 이렇게 펩시노겐 형태로 효소 아래 안에서 이제 분비가 되죠. 조세포에서 이제 분비가 돼요. 그게 염산에 의해서 이제 말듯이 이제 펩신으로 이제 변화가 돼가지고 이제 효소가 활성화. 그리고 이제 자가 촉매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또 이제 펩시노겐을 또 펩신으로 전환을 시켜주고, 양성 피드백처럼 그런 식으로 더 이제 강화를 시켜줍니다. 그런 형태로 이제 조세포에서 이런 펩시노겐이 이제 분비가 돼요. 그리고 점막은 당연히 이제 보호 기능을 하겠죠. pH가 엄청 낮으니까 세포가 막 녹아내릴 수도 있으니까 이제 위 점막 표면이 이제 점막 세포에서 점액질로 이제 덮여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물리적 손상으로 이제 보호하는 거고, 그다음 자가소화 이런 거를 이제 보호 안 하게 막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위 내막 위 이제 점막을 이제 그 염산을 중화시켜서 산에 대한 손상을 이제 막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또 분비되는 게 내인성 인자입니다. 내인성 인자 한번 언급은 했는데 이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건 또 소화랑 또 별다른 또 역할을 하는데, 또 여러 가지 빈혈에 또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인성 인자가 벽세포에서 나와요. 벽세포가 이제 염산 환경, 산성 환경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내인성 인자를 분비합니다. 그래서 이게 비타민 B12 흡수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B12가 이제 부족하게 되면은 이제 비타민 B12가 이제 핵산 합성의 원료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적혈구 생성에 처음에 이제 적혈구도 이제 처음 미성숙 상태에서는 다 핵이 있죠. 그래서 핵이 이제 잘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초반에 이제 문제가 일어나서 이제 악성 빈혈을 이제 유발을 할 수 있어요.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은.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내인성 인자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체내 이제 비타민 B12 흡수에. 그래서 좀 한번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이제 분비 세포들, 여러 가지 G 세포라든지 D 세포, 아니면 장크론 유창성 세포 이런 것들이 또 분비되는 그런 이제 물질들이 벽세포랑 조세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장크롬 친화성 유사세포는 이제 히스타민을 이제 분비를 해요. 그래서 이제 벽세포를 자극해서 그런 이제 염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G세포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가스트린을 분비를 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이제 벽세포, 주세포, 장크롬성 친화성 세포를 다 자극하는, 그러니까 위액을 다 잘 만들도록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D세포는 이제 소마토스타틴인데, 이 같은 경우는 이 이제 주요한 세포들 다 억제하는, 그러니까 위액을 이제 최대한 안 만들도록 이제 억제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음성 피드백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런 애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자극에 의해서 이제 분비가 돼요. 그래서 그 소화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조절 인자, 그런 세 가지 이제 조절 인자들이 이제 아세틸콜린과 함께 조절이 이제 일어나요. 기본적으로 소화는 뭐 부교감 신경에 의해서 일어나니까 아세틸콜린이 기본적으로 자극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세틸콜린이 이런 뇌주신경, 부교감 신경에 일정 그런 형태로 분비가 되면은 또 G세포나 여러 가지 장크롬성 친화상세포, 벽세포, 주세포 다 자극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세틸콜린은. 그다음에 G세포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가스트린을 이제 분비해서 이제 다양한 이제 세포들 다 자극하는 형태고, 히스타민은 장크롬 친화성 세포에서 이제 벽세포에 이제 작용해가지고 음상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게 되고, 소마토스타틴은 이제 D세포에서부터 다 음성 대목인 기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위에 세 개는 이제 위의 그 분비를 높이는 기능이고, 이 소마토스타틴은 이제 위액을 낮추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능들, 이 이제 물질의 기능들도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은 이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 그림으로 이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G셀에서 가스트린을 분비하니까 이제 장크롬 친화성 세포라든지 이제 벽세포 이런 것들을 다 자극을 하고, 산이 높아지면 그걸 자극으로 이제 D세포가 소마토스타틴으로 음성 피드백 기전으로 다 억제를 시켜준다라는 그림이죠. 위산분비 조절 세 가지 상황, 이건 넘어가갈게요. 상황, 위상 넘어가겠습니다. 또 넘어가고 이제 점막 방어 볼게요. 점막은 아까 말했듯이 3일마다 이제 교체를 이제 하는 그런 이제 빨리 교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점막이 이제 위 점막에 이렇게 싸고 있습니다. 위에 중탕산염 형태로 이제 덮여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점막세포는 내각막의 이제 수소 이온에 대해서 좀 비투과적으로 이렇게 덮여 있고, 그래서 비투과성 접합 사이로 이제 이런 염산 이런 것들이 통투과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 보호막이 되고, 주로 이제 중탄산염이 완충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화학적인 보호막이 형성을 해주는. 그리고 또 위에서 주로 이제 단백질만 소화가 되지만 일부 조금 다른 물질도 소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위체부에서 아직 음식물이 위액과 섞이지 않고 좀 정체되어 있는, 주로 이제 위혼합부 유문동 쪽에서 많이 된다 했죠. 위쪽은 좀 고요하다고 보면 됩니다. 계속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쪽에는 아직 이제 침이 좀 아밀라제 이런 것들이 같이 좀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탄수화물의 소화가 좀 일어나고 있어요. 위에서는. 그러니까 단백질은 이제 주로 유문동에서 그렇게 막 섞이면서 혼합이 되면서 좀 많이 진행이 이제 일어나는 그런 아주 위치적으로도 또 소화가 또 서로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소화된 음식을 이제 흡수하는 거 소장에서 일어나는데 이제 위에도 일부 뭐 흡수되는 그런 물질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알코올이나 아스피린 이런 것들은 또 위에서 또 바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알코올 같은 경우는 또 지질 용해성이 있죠. 그래서 소장에 비해서 느릴 수 있지만 위에서 상피세포를 통해서 확산돼서 흡수를 해요. 그래서 뭐
뭐 이제 글라스로 막 소주를 마시고 그러면 또 위에 바로 또 빨리 흡수가 돼서 금방 이제 취하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스피린, 아세트살리실산이죠. 같은 경우 높은 산성일 때는 약간 비이온화가 됩니다. 그래서 무곡성이 되는 거죠. 무곡성이 돼서 좀 위에서 바로 또 흡수가 좀 이루어져요. 이루어져가지고 또 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데 이제 위에서 바로 흡수가 되니까 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위에서. 그래서 주로 이제 아스피린이 콕스 이니비터잖아요. 콕스 이니비터에서 이제 비선택적이니까 정상적인 기능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것들을 좀 억제를 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로스타글란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점막 보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점막 보호 역할을 하는데 얘가 뭔가 그러니까 아스피린에서 제대로 이제 안 만들어지면은 위 이제 궤양 상태로 이제 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트럼복산 A2 이것도 이제 콕스 1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죠. 이건 이제 응고 활성을 이제 높여주는 형태죠. 근데 얘가 또 아스피린에서 뭔가 억제가 되면 이제 위출혈이 이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스피린의 대표적인 이제 너무 과량 복용하면 문제되는 게 위궤양이나 위출혈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아스피린 이제 위에 바로 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렇게 위 파트는 끝났고 이제 이자에 이제 여러 가지 소화 이제 효소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자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이자 같은 경우 췌장 형태는 이렇게 12지장의 뭐 첫 번째 볼이 이렇게 딱 휘어지는 그쪽에 위치를 옆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분비랑 내분비 모두 가지고 있는 조직이죠. 외분비 같은 경우가 이제 선방,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샘이라는 뜻으로 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분비 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소화 효소를 분비를 하고 선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분비 부분은 그 주변에 랑게르 한스섬이라는 좀 약간 이제 구분되는 그런 이제 선 모양의 그런 이제 밀집된 구역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인슐린, 글루카곤 이런 것도 나오죠.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분비의 그런 이제 기능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아까 말했던 선방, 이제 외분비 샘에서 분비되는 여러 가지 효소들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다 분해하는 효소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자관을 구성하는 관세포에서 또 중탄산 나트륨이 이제 거기서 또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그림에서 보면은 선방세포가 이렇게 제일 끝에 이렇게 뭔가 파리처럼 이렇게 끝에 달려 있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 효소가 나오고 관세포는 이 앞에 이제 관을 형성하는 그런 이제 부위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는 이제 그 중화시켜주는 이제 중탄산 나트륨이 이제 중탄산염이 이제 분비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구역적으로도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자의 단백질 분해 효소를 보게 되면은 또는 이제 일단 이제 트립시노겐이 이제 트립신으로 이제 다 이제 비활성화 전구체로 다 나오죠. 본인의 자가 소화를 이제 받기 위해서 트립신이 나오고 이건 뭐 엔테로키나즈에서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키무트립시노겐이 이제 키무트립신이 되거나 프로카르복시 펩티다이저가 카르복시 펩티다이저고 이렇게 다 주로 이제 트립신이 이런 식으로 다 이제 활성화를 시켜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구 물질로부터 이렇게 활성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펩티드 결합 이런 걸 끊어가지고 점점 이제 단량체로 만들어주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이자에도 이제 아밀라제가 있죠. 이건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전부 녹말된 형태의 이제 아밀로스나 아밀로펙틴 이런 것들을 이제 이당류 형태로 다 끊어주는 거죠. 아니면 좀 전분에서 좀 분자량이 작은 이제 다당류인 덱스트린 분물 형태로 자꾸 끊어줍니다. 끊어져서
이거는 이제 활성화 상태로 그냥 바로 분비가 되는 거죠. 다 잘 아실 거고. 그다음에 이제 리파제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이제 소장에서 소화를 할 수 있는 지방의 소화 효소죠. 그래서 리파제가 이제 지방을 소화해서 이제 모노글리세리드랑 지방산으로 이제 분해를 해서 이제 흡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이것도 뭐 활성화 상태로 뭐 분비가 바로 이제 이루어져요. 그래서 뭔가 이자가 뭔가 문제가 생겼어. 이자 부정, 뭔가 이제 효소의 결핍이라든지 뭐 문제가 생기면은 뭐 배출이 좀 막힌다든지, 그러면 이제 소화가 잘 안 되면 또 주로 이제 지방은 또 이자에서만 나오니까 좀 그런 이제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는 뭐 지방병증, 이제 대변에 이제 지방이 많이 껴서 대변 누고 나오면 이제 노란 기름이 뜬다거나 뭐 심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한 이제 문제가 이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수용성 아칼리액을 이제 이자관 쪽에서 분비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중탄산 나트륨이 이제 생성합니다. 그건 이제 이자액의 최종 작용 환경이 이제 알칼리성, 주로 이제 pH가 8 정도에서 가장 활성화를 많이 띠게 돼요. 그래서 그런 이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중탄산 나트륨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할장에 이제 나트륨 중탄산 뭐 공동수송체를 통해서 이렇게 공동수송체를 통해서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로부터 유래가 이제 유래가 돼서 이렇게 이제 중탄산염이 이제 형성이 돼서 이렇게 배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자에 이제 중탄산 나트륨을 이제 분비하는 거는 뭐 염소 중탄산염의 이제 역수송체를 통해서 배출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CFTR이라는 통로가 있어요. CFTR에 의해서도 이제 염소랑 이제 중탄산염이 같이 이제 공동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통로가 있습니다. CFTR은 이름은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병리학적으로 좀 유전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여러 이제 질환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눈에 좀 익히셨으면 좋겠어요. CFTR이라는 그거 뭐 낭성 삼류증이라는 그런 이제 질환을 이제 발생시킵니다. 이거는 더 자세한 거는 뭐 병리학 시간에 다룰 거예요. 근데 그냥 이런 통로가 있다 정도는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염소균 통로예요. 이런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자액의 분비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뭐 요소들 이런 상태를 보면은 주요 작업은 이제 엔테로바스트론의 세크레틴과 이제 콜레시스토키닌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세크레틴 같은 경우에는 CB지장의 이제 산도가 높아지면은 CB지장 점막에서 세크레틴이 이제 분비가 되고, 이제 이자 관세포를 자극해서 이제 중탄산염을 이제 분비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유기질의 지방이나 단백질이 좀 많으면 콜레시스토키닌을 이제 CB지장 점막에서 막 나와요. 그러면 이때는 이자의 선방세포에서 여러 가지 소화효소가 나오죠. 소화효소를 이제 자극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소화효소가 이제 분비가 돼서 이제 CB지장 쪽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그림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림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에 잘 내용들이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역할 뭐 당연히 알아야겠죠. 이 역할들, 그래서 크레틴이나 콜레시스토킨의 역할을 당연히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림에서 봤듯이 이제 산에 의해서 자극을 받습니다. 그러면 세크레틴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의 관세포를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탄산 나트륨을 많이 분비가 돼서 이제 중화를 시켜주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콜레시스토킨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지방이나 이제 단백질에 의해서 이제 분비가 돼요. 탄수화물에 의해서는 영향을 안 받아요. 지방이나 이제 단백질에 의해서만 자극을 받아서 콜레시스토킨이 이제 분비가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소화 효소를 이제 분비를 하는데
세 가지의 이제 효소가 있죠. 탄단지 효소들이 있는데 그건 동일하게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뭐 식사가 무슨 그 탄수화물 많다고 해서 아밀라제만 많이 분비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세 가지가 다 똑같이 분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효소의 종류는 변하지 않고 다 소화 효소들이 세 가지가 다 같이 많이 이제 분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지방이 또 소화에 도움 주는 게 담즙이죠. 담즙산. 담즙에서 보면은 주로 이제 간에서 만들어지죠. 담두개라고 합니다. 담두개라고 간과 이제 담낭 그런 이제 부위를 포함하는 그 가지 기관들인데 주로 이제 간에 먼저 기능을 보게 되면은 이제 담즙산을 분비하니까 지방 소화에 도움을 주죠. 또 여러 가지 영양분의 대사를 담당하고 이제 포도당 신합성도 하고 지방 이제 지방 흡수 지방간도 생길 수 있고 이렇게 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해독분해 당연히 하고 다양한 혈당 단백질 많이 생성하죠. 알부민 대표적으로 많이 생성하죠. 그다음에 안조텐시노겐 이것도 다 간에서 만드는 거죠. 여러 가지 혈당 단백질을 만들고 글리코겐 저장 지방 철분이 비타민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타민이라고 하면은 간에서는 이제 비타민 A가 많아요. 비타민 A가 이제 저장된 그런 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이제 많이 이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비타민 D를 또 활성화시켜주는 기능도 하고 여러 가지 또 호르몬도 이제 분비합니다. 트롬보포이에틴이라든지 IGF 이런 것들이 분비가 돼요. 그다음에 또 염증에 관련된 단백질, 모체 단백질도 다 간에서 만들어져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헤모글로빈 분해도 하고 적혈구도 제거하고 다양한 기능하죠. 다양한 많은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세포가 여러 기능을 하고 그리고 간세포에서 면역을 담당하고 있는 세포가 이제 코퍼셀 여기에 상주하는 그런 대세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외부 물질들을 다 포식으로 제거하는 그런 이제 면역세포가 상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으로 이제 혈류 역학적인 구조를 보게 되면은 일단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소화관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정맥은 다 간을 통해서 지나가죠. 그래서 간 정맥혈이 동맥혈과